들렸던 거라고 좀 나중에 남편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원래 남편은 모르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함부로 얘기하셔가지고 알게 된 거니까 어머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저에게 거짓말을 요구했고 하루 종일 어디에 갔는지 무슨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며느리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들은 혹시 제가 며느리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감시하러 자주 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마도 며느리가 저에게 부탁을 한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굳이 찾아온다고 말을 꺼냈던 것 같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며느리들과 그다지 부딪힐 일은 없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병으로 떠난 후에 발생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남아있는 재산은 다 정리를 했고 그 후로는 며느리들 태도가 아예 남이 되었어요. 유산 분할도 다 하고 나니 며느리들은 집에 오질 않았는데 다만 아들들은 저를 자주 보러 왔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진 못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생신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잖아. 해외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성이랑 같이 만나기도 하고. 엄마 성이 엄청 보고 싶어 했잖아. 이번에 엄마 효도 선물로 우리가 여행시켜 드릴게. 아유, 아니야. 그건 다음에 하자. 나도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정신도 없고 성이 보러 미국 가는 건 좋지만 아직까지는 마음도 그렇고 집에 좀 남아있으려고. 아버지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행 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네. 그래 여보.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 언어부터가 문제인데. 요즘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언어가 안 통하면 여행을 어떻게 해? 그냥 다음에 국내 효도관광 보내드리면 되지. 그렇죠, 어머님? 맞아요, 형님. 어머님이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그냥 어디 안 가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죠, 뭐. 아주버님도 너무 어머님 혼자서 이것저것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해외여행을 혼자 가세요? 아무리 아가씨가 미국에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일인데. 그렇지. 우리 남편이 좀 그런다니까. 해외여행은 아무나 가나? 그것도 다 영어가 돼야 가는 거지. 입국 심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려고 자꾸 해외여행을 갔다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여행을 보내주겠다던 아들의 말에 며느리들은 무슨 여행이냐면서 비웃기 일쑤였어요. 그나마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는 저에 대한 무시는 적었지만 자식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며느리들은 자신들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며 치켜 세웠죠. 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은 모두 구닥다리로 취급했어요. 저번에 보내준 고기는 먹었니? 저번에 선물 들어온 게 있었는데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나눠서 보냈어. 소고기 질이 정말 좋더라. 거기 같이 보낸 소스 있지? 요즘은 그렇게 소스까지 다 챙겨서 파는 것 같더라고. 아, 어머님, 요즘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라고 해도 신선하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그렇게 포장해서 며칠씩 밖에 있던 게 맛있겠어요? 뭐 어머님이야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겠지만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고기도 좀 질기고 소스도 별로고. 다음에는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가 원래 먹던 곳에서만 먹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그렇게 보내봤자 안 먹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고 말이라도 해주시고 보내시지. 저희가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도 없이 그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저희니까 그렇게 해도 참는 거지. 요즘 며느리들은 어머님처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남편이랑 한바탕 하지. 형님이랑 제가 어머님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니? 아니, 나는 아들들한테 전화했더니 다들 좋다고 보내달라고 하길래 보낸 건데 애들이 너희한테 말을 못했나 보구나. 다음에는 너희한테 직접 연락할게. 그래,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는 건 너희들인데 바로 전화를 할 걸 그랬나 보다. 왜 전화를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보내시지 말라고요. 저희 알아서 음식 잘 챙겨서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보내시고 저희 눈치 보게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동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어머님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 자식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저를 생각하는 효부가 따로 없었지만 자식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며느리들은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며느리들의 무시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을 때쯤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휴가가 있었던 달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명절날 시간 맞춰서 온다던 딸은 명절 당일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오빠들을 깜짝 놀래켜주고 싶다는 딸의 말을 듣고선 아들들에게는 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네들이 오고 나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들들이 잠깐 모두 외출한 사이 며느리들은 다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 앞에서 외국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고 한편으로는 딸이 혹시라도 이 모습을 볼까 걱정됐죠. 역시나 딸은 며느리들이 하는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고 갑자기 안방에서 나오는 딸을 보며 며느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언제 왔어요? 아니, 말이라도 해주지. 깜짝 놀라게.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너무하신다. 아가씨, 언제 왔어요? 아까 방금 온 거죠? 언니네는 여전하네요. 여전히 개념 없고 여전히 무례하네요. 오빠는 없다고 이런 거죠? 그동안 참 여우짓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겠어요. 엄마, 하버드 졸업 30주년 동문회 이번에 엄마 가시죠? 미국 여행 온다는 날짜랑 겹치지 않아요? 아, 맞다. 아까 언니들 하는 얘기 쭉 들어봤는데 이거 원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하느라 제가 좀 애먹었네요. 네?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갑자기 와서는 무례하고 개념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뭘 했다고? 그리고 하버드 졸업이라뇨? 어머님 고졸 아니세요? 아, 여기서는 고졸이죠. 대학은 하버드로 가셨으니 모르셨나 봐요. 엄마랑 아빠 하버드에서 만나셨는데 오빠들이 거기까지는 말 안 했나? 문법이며 단어며 다 틀려서 둘이서 대화하면 뭐 영어 실력이라도 좀 늘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 개무시하면서 자존감이 좀 올라가나? 이거 오빠들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사실 전 남편과 미국에서 처음 만났어요.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시댁이 넉넉한 형편이었고 좋으신 분들이라 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서는 제대로 사회생활도 안 했으니 자식들도 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가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점이었죠. 며느리들은 딸의 말에 사색이 되어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명절 끝날 때까지 며느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들만 아침 새벽부터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저 와이프 말만 믿고 엄마가 진짜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셔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제 성희가 저희한테 다 얘기해줬어요. 그동안 많이 참으셨을 거라고. 괜찮아. 엄마는 아들들이 행복하게 가정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았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다고 해도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너희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 일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동안 와이프가 엄마한테 잘했다는 것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정말 너무 죄송해요. 성이 아니었으면 저희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저희 위해서 참았던 거 이제야 알았어요. 사실 전 큰아들은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둘째 아들도 결혼 후 잘 가정을 꾸려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참아냈었던 거였어요. 물론 저에게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만 참는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후의 상황을 보니 며느리들은 앞으로 달라질 수 없었던 애들이었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큰아들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고 동네 사람들이며 지인들이 큰 아들에게도 큰 며느리에게 잘해야 한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핑계로 큰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퇴근 후까지도 아들은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더군다나 월급은 며느리가 관리를 하면서 한 달에 15만 원 용돈만 받고 살았던 거였죠.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꾸며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둘째 아들은 한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두 아들은 이혼을 선언했고 며느리들은 그제서야 저에게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님, 아들이 또 한 번 이혼하는 걸 원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한 번만 남편한테 말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저도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단지 형님한테 어머님이 장난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는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이렇게 하면 어머님 휘어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진짜 남편이랑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요. 뭐? 내가 시켜? 내가 언제 시켰어? 네가 어머님 휘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서 말해준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어머님, 제 얘기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네가 시켰잖아.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다 시켜놓고서는 이제 와서 발뺌이야? 아주버님 이혼한 거 동네방네 소문낸 것도 너면서? 어머님, 저 사람이야말로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니까. 다 제가 시킨 거예요. 다들 그만해. 나는 너희들이랑 화해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그동안 너희들 무례하게 굴었던 거 나 앞으로 다 잊을 거야. 더군다나 너희도 그냥 잊고 살 거니까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야. 아들들이랑 이혼을 하건 말건 그건 아들들이랑 결정할 문제니까 헤어지지 않고 싶거들랑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니들 남편이랑 얘기해. 남편들이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죠. 어머님이 한 번만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지금 남편들이 소송까지 한다면서 가게도 못 열게 하고 저희 진짜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너희 그거 몰랐구나? 니들 그 가게 네 남편들 명의가 아니라 내 명의야. 어디서 남의 건물에서 함부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 지금까지 공짜로 운영했던 거 싹 다 비용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썩 나가! 제 앞에서까지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허무하고 황당했어요. 며느리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샵이 있던 건물도 사실 아들들에게 증여해 주려고 했지만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들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돈이 참 뭐길래 저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을 하겠다는 아들들의 결정이 섣부른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절 찾아온 며느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들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두 며느리들이 샵을 저에게 맡기고 그동안 유부남, 유부녀, 사교 모임에 나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며느리들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그동안 무상으로 샵 대여해준 임대료 비용까지 싹 다 청구해 받아내었어요. 아들들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며느리들이 잘못 전한 말들을 다 해명했고 저에게 직접 사과를 하러 오신 분들도 계셨죠. 폭풍 같았던 일들이 지나가고 독립한 두 아들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귀농을 하려던 저도 지금은 계획을 멈췄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자식들이 되었죠. 저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고 집안 살림이며 모두 아들들이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그 뒤에는 감독처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딸도 있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희 가족은 다시 한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일이 무조건 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